가장 아주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나 왜 무서워? 오늘 표정 반갑습니다. 되게 좋으신데? 그래요? 네. 요즘에 누가 알려주셨는데 잘 안 웃는다고 표정이. 그래서 그 발음을 하나 인이라고 그걸 알려주셨거든요. 그걸 연습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눈은 안 웃는다고 사람들이 무섭다. 오늘 인생 스킬 하나 알려주신다고. 네. 그렇죠. 그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준 경험을 또 하셨다고. 오늘 그 얘기 좀 듣고 싶어요. 사람이 잘 안 바뀐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 바꿔서 쓰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 하는데, 뭐 그 정도로 완전히 바꾼 건 아니고 기존보다는 조금 더 좋은 쪽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변화했다 정도까지는 제가 체험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저의 엄청난 스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 오늘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이걸로 거의 회사에서 포기했었던 연습생들이 아이돌로 데뷔를 할 수 있게까지 됐었던 경험도 있어서 그런 이야기도 같이 곁들여서. 그럼 완전 바뀐 건데. 네, 그러니까 완전히 막 사람을 바꿔놓았다라는 그런 어떠한 종교적인 이야기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살짝 변화한 모습. 네. 아무리 이제 아이돌을 준비하는 연습생이라고 하지만 회사에서 포기할 정도면 약간 문제할 수도 있는데 그 친구를 어떻게 아이돌로 바꿀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친구들이 이제 우리는 흔히 트러블 메이커라고 부르는데, 희한하게 그런 부류의 친구들이 실력도 좋고 외모도 꽤 괜찮고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감히 그 친구들을 포기는 못 하는 거죠. 네. 아까우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그런 부류의 친구들이 나중에 그 데뷔를 하게 되면 그 팀 내에서 에이스 역할을 하는 경우가 또 많아요. 리더를 한다든가. 네, 그런 친구들을 처음에 제가 맡게 됐을 때 저도 좀 많이 난감했죠. 굳이 내가 이런 애들 말고 더 열심히 하는 애들 붙여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좀 자세히 지켜봤어요. 그러면은 나는 회사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친구를 대하는 그런 모습들과 다르게 한번 대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 실천을 옮겨봤죠. 근데 사실 이제 아이돌이라는 게 아이돌 또 연습생이면 훨씬 더 어릴 거 아니에요. 어린 그 친구들이 사회에서 뭔가 하고 그런 것 자체가 되게 힘든 일일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아주 어릴 때부터 진짜 뭐 10대부터 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뭐 애기들이죠, 거의. 하지만 연습생으로 시작을 하는 순간부터는 그들은 더 이상 학생이 아니고 어른들 세계에서 똑같이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그들의 말을 귀 기울여 주지 않죠. 막내 사원. 신입사원 같은 거예요. 예. 예, 막둥이 새로 들어온 거죠. 근데 예. 알바는 아니고 진짜 신입사원.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나이대로 따지면은 예민할 나이거나 사춘기가 올 때도 있고, 또 평상시에 부모님이나 친구들한테 약간 징징대거나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꽤 많이 할 나이 때거든요. 중2병 있을 때. 그렇죠. 예, 예. 중2병. 제가 예전에, 이거는 연습생이 아니라 중2 학생들 앞에서 강연한 적이 있는데 빨리 나가고 싶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나이인 건데 그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진짜 힘들겠다. 예. 근데 뭐 본인들의 꿈이 있어서 선택을 한 거니까. 예. 어쨌든 천방지축인 나이지만 그래도 꿈이 있어서 그걸 쫓아온 학생들이 아니라 막내 사원들. 10대 빠르면 10대 초반의 막내 신입사원의 느낌인데, 회사에서는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왔다 간 아이들이라고 해야 되나, 신입사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친구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예. 그리고 어찌됐든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고 이겨내야지 회사에서도 데뷔를 시키거나 아니면 투자를 하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미성숙하잖아요. 법으로 따지면 미성년자니까 얼마나 미성숙하겠어요. 그러면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칭찬을 많이 듣기보다는 아무래도 꾸중을 많이 듣겠죠. 실수를 많이 하겠죠. 여러 가지에서. 그러다 보니까는 그 친구들이 어느 순간에는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꾸중을 많이 듣고 다 하지 말라는 게 더 많고 이러면. 그러다 보니까는 점점 마음이 다치고, 그 친구들의 공동체나 팀 멤버와 공동체 안에서
잘 섞이지 못하고 계속 트러블 메이커로 연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친구들이 사실 그 아이돌이나 연습생을 준비하지 않았으면은 밖에서 원래 엄청 인기 있고 그 엄마 아빠들의 자랑이 됐을 아이들일 것 같은데. 그렇죠. 또 그 아이들은 벌써 어릴 때부터 이 비주얼이 비주얼이 또 아주 훌륭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되게 많을 거고 진짜로 부모님들 사이에서도 아주 자랑거리일 텐데 그런 대접을 뒤로 하고 이제 꿈을 위해서 그걸 다 포기하고 들어와서 막내 신입사원 생활을 시작을 하니까 힘들죠. 아이돌 되게 새롭다. 그 친구 중에서도 특히 끼 많고 특히 트러블 메이커인 그 회사에서도 포기하려고 했던 아까 그 친구들을 어떻게 아이돌로 데뷔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가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기 시작을 한 거죠. 저 관찰력이 되게 좋은데 회사 사람들이 그 친구들한테만 유독 더 뭐라고 하고 또 혼내는 거예요. 그 모습들을 지켜봤을 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저렇게 저 친구들을 대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르게 한번 대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원래 처음에 이제 그 수업을 하게 되면은 팀별로든가 아니면 어쨌든 그룹으로 수업을 하게 되는데 회사의 이야기를 먼저 했어요. 그룹은 좀 나중에 하고 저는 팀마다 1대1로 먼저 상담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상담하는 시간을 다 가졌어요. 모든 친구들을 다. 그러면서 파악을 했죠. 특히 그 중에 트러블 메이커들 그 친구들을 유독 좀 관심 있게 이야기를 하고 지켜보고 그리고 나서 파악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스킬이 3가지가 있었어요. 자, 이거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킬은 듣기예요. 듣기요? 계속. 듣기예요, 듣기. 또 들어? 또 들어, 계속 들어. 듣기예요. 네. 뭘 듣는 거죠? 뭘 듣냐면은 그 친구들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오픈을 쉽게 안 하겠죠. 당연히. 또 상처도 많이 있고 어린 마음에. 상담사가 아니고 사실 보컬 트레이너 선생님이니까. 이게 되면 그 이후의 것들은 아주 쉽게 진행이 되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거를 진행을 한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듣기예요. 근데 어떻게 듣냐? 진심을 다해서 들어야 돼요. 그리고 동등한 위치에서 들어야 돼요. 나는 너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나는 너를 교육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어른의 느낌이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서 이야기를 듣는 거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제가 말을 많이 하지 않고 그 친구들의 말을 최대한 많이 들어요. 말을 끊지도 않고 말을 시작을 하면 거의 끝까지 들어요. 근데 약간 처음에 물꼬를 트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울 것 같긴 하고. 있어요. 되게 중요한 거. 네네. 뭐냐면 최대한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 친구가 편안하게 릴렉스한 상태에서 오픈할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제가 만들어야 돼요. 그거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끌어내면 오픈하면서 쌓였던 게 풀려요. 그리고 쌓여있는 게 풀리면서 스트레스가 풀려. 또 스트레스가 풀리면서 저를 신뢰하게 돼요. 그럼 저를 신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믿고 따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제가 하는 이야기를 열심히 듣고 제 말을 잘 들어요. 연습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기존의 그런 회사에서 안 좋아하는 모습들을 고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 모습들은 당연히 회사에 지켜보겠죠. 그러면 이제 아니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 친구가 이렇게 바뀌었냐 라고 저한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으로 그 친구의 표정의 변화를 읽는 거예요. 표정이 변하는 것들을 제가 캐치를 하는 거죠. 어떤 대화에서 표정이 변화가 되는지를. 그렇죠. 거의 대부분 보면은 하기 싫은 이야기 혹은 오픈하기 싫은 이야기를 이제 막 하려고 할 때 표정의 변화가 되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제 막 울컥하는 모습들 있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캐치가 되면 그때 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왜 너 지금 쳐울고 지랄이야 이런 얘기하면 안 되고 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더 분위기를 조성을 해야 돼요. 방금 상담도 아닌데 마음 다칠 뻔했어.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요, 그 말투에서
감정선의 변화를 캐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2번, 3번이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보고 들으면서 표정 변화와 그 감정선의 변화를 캐치를 하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제가 그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설명을 되게 짧게 마무리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두 번째, 세 번째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첫 번째가 그만큼 듣는 게 그만큼 압도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설명은 짧게 마무리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분위기를 형성하고 네. 진심을 다해서 네. 들어주려는 그 태도 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가장 아주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나 왜 무서워? 그러면 지금 오늘 이야기해 주신 이 세 가지, 특히 그 첫 번째 들어주기를 이렇게 했을 때 그 친구들이 어떻게 변화 과정이 있었길래 실제로 데뷔까지 할 수 있었어요? 제가 가장 원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 저한테 그런 것들을 꺼내는 거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고 그 이야기들을 오픈하면서 되게 원했던 부분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제 앞에서 울었으면 했어요. 왜냐하면 확 울면 네네. 아주 후련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네, 뭔가 그 묵혀있던 게 싹 내려가고 시원하고 후련하고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네. 저는 그런 느낌을 받기를 원했어요. 특히 이제 여자 연습생 애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울고 나서 되게 후련해하고 이제 후련하고 나면은 새로운 의욕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는 활용을 한 거죠. 그 이후에는 애들이 눈빛이 대화하기 전에는 저 사람도 똑같은 사람일 거야, 회사 사람들하고 라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다면 또 다른 상사야. 네, 그렇죠. 네. 그 이후에는 눈빛이 바뀌어요.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완전 막 의욕이 넘쳐가지고 제발 저한테 어떠한 미션이라도 내려주세요. 제가 다 소화할 수 있습니다 라는 표정으로 쳐다봐요. 네, 그러면 저는 그때 이때다 싶어서 어떠한 스킬들을 막 알려주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거를 이야기를 하죠. 가장 기본.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거, 노래의 기본적인 거, 그리고 여기서 연결되어서 인간관계에서 기본적인 거. 왜냐하면은 이 친구도 상처를 받았지만 이 친구를 통해서 또 상처받은 친구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게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면 대부분 애들이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 아이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는 거예요. 네네. 저 연습도 맨날 안 하고 놀궁리만 하던 애가 연습실에서 산다, 뭐 집을 안 간다더라, 이런 소문이 나고, 이런 소문이 당연히 회사에도 들어갈 것이고 실제로도 이제 테스트를 해보겠죠. 실력적인 테스트를 했을 때 월등히 나아진 모습을 이제 회사에서 발견을 하면은 데뷔 안 시킬 이유가 없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좋게 발전을 해서 데뷔까지 한 친구들이. 그러면 지금 얘기해 주신 부분은 거의 그 아이돌뿐만 아니라 일반 수강생들이나 일반 연습생들한테도 많이 적용이 됐었겠네요. 꼭 뭐 아이돌, 연습생 뿐만 아니라 그런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뭐 친구들이 될 수도 있고 지인들이 될 수도 있고,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이 그래도 많이 있거든요. PD 덕분에 내가 고민을 하게 됐고 그런 걸 받아들이면서 좋은 쪽으로 발전을 해서 고맙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봐서 그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된다. 사람들은 내가 사람을 변화시켰다? 분명히 때렸을 것이다 라든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런 스킬들을 통해서 그 친구들이 이제 응어리였던 것들을 풀게 하고 스스로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끔 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변하더라고요. 완전 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쪽으로 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거 되게 보람되고 되게 감동적이에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오늘 내용 한번 좀 그래도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스킬로 연습생들과 뭐 사람들을 조금 더 좋게 발전시킬 수 있었던 그런 노하우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진심으로 듣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눈으로 관찰하면서 표정의 변화를 읽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소리를 들으면서 감정선의 변화를 캐치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진심을 담은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중요하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러면 PD님 요즘 그 일반인들도 노래를 가르쳐주고 또 그 사람들 마음도 치유를 하시잖아요. PD님한테 노래 배우러 가면은 1대1 상담 제일 먼저 하나요? 저한테 제일 먼저 오시면은 제일 먼저 오시면이 아니고 저한테 오시면
제일 먼저 하는 건 뭐냐면은 일단 안심을 시켜드려요. 저는 당신을 해치지 않습니다. 라는 부분을 먼저 안심을 시켜드리고 맞아. 네, 마음을 놓게 이제 하죠. 왜냐면은 특히 여성분들은 들어오는 것부터 되게 쭈뼛쭈뼛하세요. 그게 처음에는 부끄러워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위협을 느꼈나 봐요. 저한테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하지만 이제 겪어보면은 세상 편하지 이런 사람 없지. 처음이 어렵지. 이제 그거를 느끼면 그냥 술술 나와요. 심지어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까지도. 그리고 정신 차리고 나면 시간이 많이 가 있고 나는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들이 아쉬워하죠. 좀 더 얘기하면 안 되니 이런 식으로. 노래를 배우긴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건 이제 그 다음이고 처음엔 그렇게 이제 친해지는 거죠. 경계를 허물고 신뢰감을 느끼게 한 다음에 난 안전한 사람이다 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